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30%나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2주일을 앞두고 인천시가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예술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길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30%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험개발원 통계팀의 임주혁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조사가 보험개발원하고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조사했다고요? 예,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고요. 예. 그 통계 분석은 주로 저희 보험개발원이 했습니다. 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대인 사고 건을 추석 연휴 기간과 평상시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추석 연휴 때 사고 건수 또 사망자 건수 평소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고요? 예.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하고 귀경이 시작되는 추석 당일에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추석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29.4%가 많은 하루 평균 3,73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를 발생 지역별로도 나눠보면은 거주지 시도 지역 사고건 증가가 한 30.4%, 예. 거주지 외 시도 지역에서의 사고건 증가가 26.4%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출발지 인근에서의 사고와 그다음에 가는 도중이나 아니면 도착지 부근의 사고가 대체적으로 26 내지 30%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추석 연휴 전날뿐만 아니고 추석 당일에도 교통사고가 높게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석 당일 교통사고는 평상시에 비해서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나 차량에 탑승한 인원이 많아지는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부상자 수는 평상시보다 무려 75%나 증가한 일평균 7,81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당일에 발생한 부상자를 거주지 내외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니까 특히 거주 지역 이외 시도에서 피해를 입는 부상자가 평상시보다 약 3배 이상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대별로 통계도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사망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예, 저녁 시간대군요. 예. 그런데 평상시에 비해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시간대는 좀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였는데요. 예. 이 시간에 평상시에 비해서 사망자가 89.1%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부상자는 낮 시간대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예. 평상시보다는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7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새벽 시간대에 사망자 많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네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원인 분석이 됐습니까? 예. 우선 새벽 시간대는 교통체증을 피한 이른 출발이랄지 아니면 늦은 도착 그래서 평시보다 새벽 시간대 운행량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 이 시간대는 졸음운전이나 과속 신호 위반 등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분석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사고건이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귀성이나 귀경, 성묘 차량 등이 한꺼번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사고건의 증가는 결국 그 교통량의 증가 패턴과 상당히 밀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추석 연휴 기간 사고건 특징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고건당 피해자가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지 아무래도 가족 단위 이동이 많다 보니까 차량 대당 그 탑승 인원이 이제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뭐 통계상으로도 나온 게 있나요? 통계적으로도 그 내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 평상시보다는 36.1%가 증가했고요. 부상자도 약 한 20.2%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제 시간대별로 봤더니 오전 시간대나 아니면 저녁 이후 시간대는 대략 한 10 내지 20% 정도가 그 사망 그 피해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오후 시간대 음주운전이 2배 이상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낮에 이제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는 그로 인한 그 사고가 상당히 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낮술이 원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히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점심 식사할 때 술을 안 해야겠다. 점심 식사 그것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음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영향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명절 연휴, 추석 연휴 기간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부분 명절 연휴 기간은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과 여유로운 마음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핸드폰 사용이나 DMB 시청 같은 건 자제해 주시고 이제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음주운전을 상가는 아까 금방 음주운전 사고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명절 연휴 때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그 정비를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추석 연휴 때 먼 길 가는 분들 많으시니까 차량 안전 점검도 반드시 받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하고 이제 바와 같이 그 자동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자동차 운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별로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뭐 차량 견인이랄지 비상급이랄지 또 배터리 충전 등 같은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같은 서비스는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을 해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미가입 시에는 유료로 뭐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대로 운전하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제 보험료를 좀 아끼려다 보니까 운전 범위를 이제 크게 제한한 상품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대 운전 시 자칫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 필요한 기간만 운전 범위를 조금 넓히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시점에서 하루 전날 가입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대신에 보험료가 좀 싸지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요새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해 차량일 경우면 그런 건 아닙니까? 피해 차량일 경우에는 보험자 그렇습니다. 가해 차량일 경우에 맞습니다. 피해 차량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개발원 통계팀의 임주혁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수원 화성의 연무대에서 220여 년 전 군사들이 연마했던 국궁 활쏘기를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 국궁 체험을 통해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당시 조상들의 기상을 이어받고 온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국궁 체험 해보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네. 좀 여성으로서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기도 했어요. 좀 예. 손목도 아프고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예. 좀 손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국궁이 양궁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체험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화성 국궁 체험은요, 국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국궁 체험을 위한 올바른 자세, 그리고 국궁을 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궁을 이해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실제 체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화성 국궁 체험장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날 저는 대만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체험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국궁 체험 설명을 해주신 윤봉남 강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자, 발 모양 그림대로 서시고 왼손잡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Can you speak English? Yes, okay. 자, 체험은 여기 앞에 그림 간격 30m까지 쏘는 체험을 하실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은 곰입니다. This animal bear. 자, 10발을 쏩니다. 쏘고 나서 화살은 가서 본인들이 가져옵니다. After shooting, you have to pick up 10 arrows. Come back, please. 자,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Raise your right hand. Make V. Two fingers. 손가락 2개 가위하십시오. 살짝 구부리세요. 밴드. 자, 화살은 잡지 말고 줄만 잡습니다. Don't touch arrow, just bowstring. 우리 활은 이렇게 쏩니다. 들어주고 팔꿈치가 뒤로 가도록 당깁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고 쏘는 거예요. 네, 영어로도 설명을 해주는 걸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사님에 따라서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역이 따로 필요 없는데요. 네. 혹시나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이해를 더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둘러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날 국궁 체험을 하면서 화성 국궁 체험장인 연무정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윤봉남 강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우리 22대 정조대왕 아시죠? 그분이 친위 부대가 있었어요. 장룡령이라고. 그 군사들이 이곳에서 무예를 연마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활 쏘는 국궁 체험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분들이 연마했던 그 국궁 활쏘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 전통 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참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궁과 양궁을 조금 접목을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활쏘기 체험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가요? 네, 저는 지난 수요일에 방문을 했는데요. 주말에 비해서 평일에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놀러 왔다는 중국인 학생들도 있었고요. 연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수원에서 방문을 했다는 한 시민은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눈으로만 볼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친절한 강사님들의 설명으로 명중도 여러 번 했다면서 밝게 웃으셨는데요. 이날 함께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죠. 처음에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까 생각보다 힘도 많이 들고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욕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다 못 맞추고 넘겨버렸어요. 설명도 되게 외국인들도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왔는데 내가 실력은 없는데 딱 저기 관역에 딱 꽂히는 순간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나도 잘 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일단은 재밌었고요. 우리나라 활이 조준관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순전히 감으로 쏴야 되는데 그 감으로 쏘는 거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찾고 나니까 쉬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서 이렇게 국궁 체험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정말 행복합니다.
네, 활쏘기 저도 하고 싶은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화성 국궁 체험은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체험이 누구나 가능한데요. 네.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이기도 하지만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봉란 강사님께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분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너무 재밌어 하실 때는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 국궁 체험이 위험하기도 하지만요. 알고 보면 참 재밌는 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참 속상해요, 제가. 앞으로는 저희 강사들 말 좀 잘 따라주시고 안전하게 즐겁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런 국궁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수원 화성 연무대에 오시면 활 쏘는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성 국궁 체험장 주변에 즐길 거리나 볼거리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원 화성 홍보관에서는 애니메이션 관람을 통해서요. 수원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연무대에서 팔달산까지, 팔달산에서 연무대까지 화성 열차를 타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윷놀이나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나 뒤주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요. 왕이나 왕비의 의상을 입어보기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만일에 토요일에 방문을 하신다면 오후 2시에 화성행궁 신풍로에서는요. 토요 상설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오후에 가면 되겠군요. 네.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네, 화성 국궁체험장 연무정은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700-2번이나 7-2번 또는 1007번 등의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면 창녕문 사거리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0분까지 운영을 하고요. 화성 국궁체험장은 체험 요금이 좀 있는데요. 1회 10발을 쏘는데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화성 국궁 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 탐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천시로 가볼 텐데요. 아시안게임 이제 2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에는 멕시코의 여성 화가죠.
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도로 함몰 조사와 노하수관로 점검 예산을 포함해 모두 3,857억 원의 추가 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긴급하게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 203억 원을 추경안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로 48살 전모 씨 등 조직폭력배들을 포함한 12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2,700만 원어치를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 조폭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의 총 매출이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최근 12년 동안 오히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1년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은 40조 1천억 원에서 2013년 20조 7천억 원으로 48%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009년 33조 2천억 원에서 2013년 45조 1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상일동 상일치안센터 근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2살 김모 씨가 39살 강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버스의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김 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엉덩이 부분의 통증으로서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에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막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이 운영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 인천 아시안게임의 그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 지난 9월 1일부터 이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 13층 회의실에 마련되었는데요. 종합상황실은 그 대회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회 운영 사항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그 안전대책과 그 개최 도시 등 그 유관단체 등과 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 종합상황실 근무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종합상황실은 그 9월 10일까지 이제 평시 근무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월 11일부터는 그 10월 7일까지 27일간은 그 24시간 근무 체제를 운영되겠고요. 예. 매일 51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면서 그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51명이? 네네. 그럼 그 51명이 교대로 근무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를 편성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황 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했다고요? 네, 그 긴급 업무 그 전달과 그 지시 그리고 처리를 위해서 즉시 또 전파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상황 관리 시스템으로 그 역대 그 국제대회 그 최초로 그 모바일 M 상황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예. 그 개인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현장 상황을 수시로 이제 입력해서 상황 보고가 이제 그 상호간에 가능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상황 관리 시스템은 일반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스마트폰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스마트폰 이 상황 관리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예, 다운받아 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은 그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종목이 36개 종목인데 세부 일정이 확정이 됐다고요?
네, 9월 19일 그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 그 36개 종목의 세부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예. 지난 그 8월 20일 그 단체 종목 그 11종목이 이제 경기 일정이 확정되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육상, 수영, 그 양궁,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등 그 개인 종목의 그 세부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 참고로 그 단체 종목의 경우에는 그 지난 8월 21일 그 조추첨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각 국가별 대진표가 확정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개인 종목의 경우에는 그 각 경기 시작 1, 2일 전에 대진 추첨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선수별 대진표는 대가 임박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 선수단 그 서해 항로 항공기를 통해서 서해 항로로 입국하게 됐죠? 네네. 그 지난 2일 그 판문점을 통해서 그 북한이 이제 북한 올림픽위원회 그 부위원장 명의로 선수단 운송 계획 서한을 그 건경상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예.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그 6차례를 거쳐 북측 항공기 편으로 이제 평양 인천 간 서해항로를 통해서 선수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예. 구체적 입국 일정은 11일에는 94명이 도착할 예정이고요. 예. 16일에는 87명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19일은 33명, 22일에는 41명, 28일에는 7명이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북한 응원단은 지금까지는 안 오는 걸로 돼 있죠? 응원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진척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응원단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아시안 게임을 보러 오는 관람객도 줄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 응원단이 오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그 많은 관중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오지 못한다 그러면 약간의 그 관중들이 참여가 그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이 좀 태도를 바꿔서 응원단을 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 미디어 등록 결과 모두 10,000명 가까운 인원이 등록을 했다고요? 네, 그 인천 아시안 게임 그 미디어 그 온라인 등록 그 집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 국내 그 방송과 프레스 등 총 그 9,296명인데요. 예. 거의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예. 예. 그래서 방송은 이제 주간 방송사가 이제 3,300명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외 방송사가 이제 14개국에 이제 24개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 이제 그 방송은 이제 6,196명이 되겠고요. 예. 프레스는 이제 국내 언론사가 이제 232개사에 이제 1,310명, 국외 언론사는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32개국 565개사에 이제 1,790명으로 해가지고 총 3,100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 주간 방송사는 어딘가요? 주간 방송사는 지금 현재 MBC하고 예. KBS, SBS가 공 3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디어 등록 결과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가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국가별로 살펴보면 방송은 이제 한국 그 지상파 3사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풀이 이제 그 TBS 등 그 NHK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중국은 CCTV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예. 태국은 TPT, 그다음에 국내 주요 방송이 대방송 중계에 투입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일본 TBS는 그 TBS 역사상 그 역대 아시안 게임 최대 제작 인원인 523명을 파견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아시안 게임에 그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BS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인접 국가이고 예. 아시아 대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외에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인천시가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요? 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그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어 이제 2년 연속으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 목표 달성도, 지역 자원 연계 노력 등을 평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평가는 이제 지난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1차 서면 평가를 이제 한 대 이제 이어서 가지고 교수 등 그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에 의한 2차 그 현장 확인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번에 그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차지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 15,992개를 마련했었습니다. 예.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매년 꾸준히 2,3,000개 노인 일자리를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 어르신들이 특기를 살려서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실버 카페 사업은 대표적인 특색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최근 바리스타의 높은 관심과 실버 카페의 활동을 이제 희망하는 어르신이 또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매년 매장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15개소의 실버 카페 이제 개점을 해서 115명의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경중 치매 노인 돌봄 사업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선정돼서 전국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실버 카페가 15개소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인천시 안에 15군데의 실버 카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종합평가 1위면은 인천에 계신 어르신들이 취직하기가 전국에서 가장 쉽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버 카페 경우에는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YTN 뉴스 FM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고향 가는 길이 9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방송되는데요. 탤런트 김정균 씨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인기 가수 이용, 주병선, 구한나, 조은세 씨가 출연해 신나는 라이브 한마당을 펼칩니다. YTN 뉴스 FM 추석 특집 고향 가는 길 많이 애청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는 프랑스의 까미유 클로델하고 아주 비슷한 삶의 역경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술사에서 만나기 힘든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리다 칼로 어떤 작가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프리다 칼로는 그러니까 멕시코의 여성 화가인데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양 미술사 범주 안에는 이제 프리다 칼로가 안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워낙 이제 미술사에서 여성 화가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프리다 칼로도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전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화 제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이제 까미유 클로델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한 여성 작가로서의 운명을 살았던 작가인데요. 이 작가 역시 페미니즘 성향의 학문적 접근들이 이제 1970년, 80년 이때 막 대두됐을 때 그때 함께 이렇게 발견되고 연구되었던 그런 여성 작가로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유럽, 미국 등지에서 열렸던 멕시코전이라고 하는 전시에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품했던 작품을 보고 피카소, 칸딘스키, 듀샹 이런 작가들이 그녀를 가리켜서 굉장히 초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게 자신은 유럽에서 영향받은 적이 없다.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멕시코 고유의 것에서 찾은 내 나라의 내
조국의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녀는 평생을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가 그 유명한 그 디에고 리베라와의 결혼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화가가 계속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고 혁명가가 되는 거였대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3가지의 소원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녀는 이 3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다는 게 문제죠. 예. 그 프리다 칼로 경우에도 그 부모님들이 화가가 되는 거를 반대를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예. 그녀가 화가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운명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정말 그녀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녀 삶을 잠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칼로는 그 멕시코의 그 코요 아칸에서 유태기 독일인 아버지, 그다음에 네. 스페인하고 인디오 혼혈 어머니 이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딱 그 가족계 그 저기 족본 봐도 그녀는 영혼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기가 힘든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감지가 되실 텐데요. 적어도 4-5개 이상의 그런 본성과 또 문화가 녹아든 그러한 아주 DNA가 특별한 아이로 이제 태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 칼로가 3살 때는 그 멕시코의 뭐 농민 봉기, 뭐 노동자들의 혁명적 사건들이 막 1910년에 그 멕시코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 그녀는 거의 혁명의 열기가 가득했던 멕시코에서 이제 그 시기에서 성장을 하게 된대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마치 그녀가 굉장히 뭐 혁명적인 사고를 하고 뭐 투쟁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학교도 잘 다녔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가 여학생이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200명이면 여학생이 한 35명밖에 안 되는 학교를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연애도 잘하고 되게 공부도 재밌게 하고 그러면서 되게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이제 의사로서 그런 혁명적인 일들, 그런 도전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당찬 소녀였는데 예. 그런 꿈을 다 접고 결국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운명적인 사건인가요? 그 칼로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예.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엄청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예.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나면서 아이들도 죽고 그러는데 칼로 같은 경우는 이 몸을 예. 이 철근 같은 것들이요. 예. 완전히 다 관통을 한 거예요. 여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해서 이게 휘면서 이렇게 완전 어떻게 소위 말해서 그 칼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친 게 아니라 내 몸은 부서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주 그 이제 간신히 이렇게 회복기를 예. 보내는데 수개월 동안 그래서 그녀는 전신 깁스를 해요. 그리고 이제 누워만 있는 거죠.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자유로운 건 양쪽 팔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림을 그리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바깥도 못 보니까 바깥을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 침대 위에 캐노피를 만들고 거기다가 거울을 달아줘요, 부모님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누워서 그릴 수 있는 이젤 같은 걸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 멕시코의 그 프리다 칼로 미술관에 가면 이게 다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보니까는 정말 거울이 이렇게 제법 큰 거울이 천정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누우면 거기 누워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이젤 같은 것들도 양쪽에 클립을 잡아서 그림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릴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양쪽 팔이 자유로운 그녀에게 부모들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통사고가 프리다 칼로가 화가가 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겠네요. 네. 그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소녀가 당하기는 사실 너무 큰 사고였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부모가 침대 천정에 달아준 거울 덕분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으니까 자기 얼굴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칼로 작품에는 유난히 자화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면서도 진취적이었던 칼로가 이제 이제 나는 화가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한 8개월인가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요. 아무도 걸을 수 없다 그랬는데 걷게 돼요. 아주 예. 지독한 친구죠. 그래서 이제 힘겨운 재활을 마친 칼로가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자신의 화가적 재능에 대한 신랄한 판단을 듣겠다면서 예전에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학교 벽화를 그려주러 오던 그 이제 아주 유명한 화가가 기억이 났는데 그 네. 누구냐면 그게 바로 디에고 리베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가요. 근데 이 만남 역시 운명적인 것이 그녀한테 교통사고만큼이나 그녀 인생의 대형 사고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거죠. 어떤 만남이었나요? 리베라는 당시 그 성향은 아주 지극히 진보적이면서도 또 노동운동이나 농민을 위한 민중미술을 아주 큰 벽화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가 디에고가 그린 그 벽화가 그 멕시코에 있는데요. 예. 그 아주 스케일 크고 또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였어요. 예. 그 트로츠키를 멕시코로 망명시킬 정도로 정계에서 좀 힘을 쓰던 그런 작가이기도 했고요. 근데 칼로보다 나이가 무려 21살이나 많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리베라가 이제 그녀가 딸랑딸랑 이제 그림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걸 보고 그녀의 제 눈을 한눈에 알아보게 돼요. 예. 그러면서 마치 로댕이 클로데를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둘도 또 똑같이 그런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을 결혼에 꼬리를 시켜요. 클로데는 결혼을 못했지만 예. 이제 이 아주 당찬 그 프리다 칼로는 결국 결혼을 하는데 예. 이제 화가가 됐고 또 결혼도 했고 이제 프리다 칼로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긴 했으나 리베라가 워낙에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예. 아주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악명 높을 정도로 바람둥이였대요. 그래서 칼로 이전에는 뭐 2번이나 결혼을 했었고 또 수많은 여성하고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데도 너무 당당한 거죠. 근데 예.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여성이 그거를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거의 돌아버릴 지경인데 아주 압권인 게 프리다 칼로 여동생하고 어머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리베라의 성실한 아내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기의 선언을 하고 작가로서만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약간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리베라하고 이혼하게 됩니까? 원래 여자들이요.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예. 그런 것도 안 해줘요. 남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요. 예. 자, 물론 리베라는 한 모델과 또 다른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프리다 칼로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때가 와요. 예. 아주 배신감, 분노 이런 거에 휩싸이긴 하지만 그녀가 이제 그땐 이혼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작품에 아주 매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칼로는 그를 찾아가서 자 그러면 너 그런 애니까 너 사생활 인정해주고 나 사생활 인정 침범하지 않을 테니 예. 결혼한 상태로만 살기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가 있어야지 작업이 되는 예. 그리고 디에고가 꼭 옆에 있어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보다는 오히려 뭐 아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이제 또 다른 감정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얘들이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합쳐서 살고 그때 이제 지금 그 프리다 칼로 미술관이라고 불리우는 데에서 이제 살죠. 예. 그러면서 칼로가 이제 온전히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녀의 세 번째 소원이 혁명가로서의 삶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예. 그녀는 아주 솔직 담백한 여성의 삶을 그림 속에 당당하게 펼쳐나가는 혁명적 여류화가로 성장하고 점점 그렇게 자리매김돼 가죠. 예. 프리다 칼로 화가로서의 가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그 칼로는 멕시코 작가고요. 그 유럽 소위 말해서 서양 미술사의 중심이 되는 유럽 하늘에서 보면 지극히 변방이죠. 예. 게다가 여성 작가고요. 예. 하지만 유럽은 물론이고 뭐 미국 이런 등지에서 뭐 멕시코는 당연하고요. 프리다 칼로에 대한 조명들은 파란만장했던 그의 개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혁명적인 그림들로 그 개인적인 그림들이지만 예. 그를 혁명적인 측면으로 그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깊이 있는 작업을 했다고 평가를 해요. 예. 뭐 소녀 시기에 겪어야 했던 교통사고 또 그로 인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고 3번이나 유산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평생 엄마가 될 수 없었던 운명 거기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걸어본 적도 없었고 나중에는 발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뭐 발을 잘라낼 예. 정도의 그러한 수술까지도 겪죠. 예. 그러면서 아주 그 과정들이 다
극복해 나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혁명적인 여성 화가를 탄생시킵니다. 예.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했던 칼로가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미국의 간섭에 막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요. 예. 또 마르크스와 스탈린을 옹호하는 정치운동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또 혁명적인 운동들도 막 하는 그런 예. 여성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죽기 1년 전에는 개인전을 열기도 하는데 건강이 악화된 그녀가 40대 후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요. 예. 그 코요아칸에 그 블루하우스가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프리다 칼로 미술관으로 국가에 기증되어 있는데 디에고가 또 그걸 쿨하게 기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증하는데 여기 가면 정말 프리다 칼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쫙 자라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 사료적으로 전시가 잘 돼 있어서요. 예. 한번 좀 가볼 만한 곳이긴 합니다. 아, 프리다 칼로 미술관 규모가 큰가요? 아, 그러니까 그냥 집이에요. 살던 집인데 정원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예.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거기 집을 이제 블루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예. 그 안에 이제 그 살던 뭐 방의 침대, 이런 것들도 작품도 있고. 예, 드로잉 했었던 거 이런 예. 것도 있고 이젤 뭐 이런 모든 그런 삶의 면면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예, 편하게 알겠습니다.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